경남도가 1인당 마스크 구매 수량을 3매 이내로 조정하고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의 판매 시간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이 공개돼 해당 가게와 주변 상권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으로 감염병 스트레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증 확진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1호가 개소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네, 경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남도는 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전날보다 7명이 추가돼 총 70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나온 지역은 거창, 창녕, 밀양입니다. 시군별 확진자는 창원 17명, 거창 15명, 합천 8명과 창녕 7명, 김해 6명, 밀양 5명, 거제 4명이며 진주, 양산, 고성 각각 2명, 남해, 함양 각 1명씩입니다. 풀렸다 늘렸다고 하는데 구하려고 하면 다 팔렸다는 그것. 그렇습니다. 바로 마스크 얘긴데요. 수요보다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다 보니 발생한 사태인데 결국 경남도가 공평한 분배라는 대책에 나섰습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3일 경남에 공급된 공적 마스크는 모두 34만 개. 1인당 5개 구매를 고려하면 대략 6만 8천여 명의 도민들만 살 수 있는 양입니다. 4일엔 27만 개가 공급돼 7만 개가 더 줄었습니다. 줄 서고 기다려도 도무지 내 손엔 들어오지 않는 마스크. 공급을 원인으로 본 경남도는 배분으로 대책을 돌렸습니다. 핵심은 공평 분배입니다. 경남도는 5일부터 1인당 구매 수량을 3개 이내로 조정하고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의 판매 시간도 조정해 중복 구매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약국의 판매 시간은 직장인을 고려해 자율 운영하게 했습니다. 당분간 1인당 최대 5매에서 3매 이내로 조정하고 농협 하나로마트의 마스크 구매 번호표 배부 시간을 우체국 판매 시간과 동일한 11시로 조정하겠습니다. 번호표를 배부받은 사람이 안에서 오후 2시에 판매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 마스크 구매 이력제도 도입되고 시군의 이통장을 통한 보급 방안도 검토됩니다. 구매 이력제는 약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활용하는 제도로 중복 구매 확인에 사용됩니다. 도교육청이 지원하기로 한 학교용 마스크 50만 장은 반환 물량 확보 등의 문제로 학교 배부 방식으로 재협이 될 전망입니다. 경증 환자를 치료할 1호 생활치료센터는 4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오늘부터 경상남도 소방교육훈련장을 생활치료센터 1호로 개소합니다.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충분히 고려해서 최소 3개소 이상을 순차적으로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 지사는 2호 생활치료센터로 하동 에버딘 대학교 기숙사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코로나19 경증 확진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1호가 4일 개소했습니다. 경남도는 의령에 있는 경남 소방교육훈련장을 생활치료센터로 개소하고 21실 규모로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센터에 들어오는 확진자에게는 체온계와 필수 의약품이 포함된 개인 위생키트, 속옷과 세면도구, 마스크 등이 포함된 개인 구호키트 등의 물품이 지원됩니다. 경남도는 매일 식사와 간식 등도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고 상주 의료 인력을 배치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자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들을 공개하고 있죠. 사람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조치지만 해당 가게와 주변 상권의 타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방역을 끝내서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알려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폐업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밀양의 한 음식점입니다. 이미 방역이 끝났는데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확진자가 다녀간 인근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독을 끝내고 영업을 시작했지만 개점 휴업 중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거의 안 지나다니고요. 처방도 뭐 병원도 그렇겠지만 한 반의 반으로 줄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쪽에 오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주변 상권도 덩달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나 확진자가 방문하지는 않을까 울며 겨자 먹기로 미리 휴업에 들어간 겁니다. 한 가게는 방역에 더해 인테리어까지 바꾸며 분위기 전환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내 마음부터도 기존에 있는 게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뜯고 다시 해서 내일부터 대청소하고 모레부터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솔직히 불안해요. 그래서 자꾸 확진자가 많이 내면 또 문 닫아야 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그죠? 이처럼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소상공인들 함께 살아남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밀양 소상공인연합회는 소량이지만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어려움을 겪는 가게에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 지원과 이자율 인하 등 실질적인 대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피해를 보고 있고 또 그다음에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시에서 반영을 즉각적으로 해주고 도움이 되도록 소상공인들한테 해줘야 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 정부에서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갈수록 장기화되는 바이러스 확산 여파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감염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으로 많은 분들이 감염병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염병 방역만큼이나 심리적 방역도 중요한데요. 감염병 스트레스로부터 마음을 돌보는 방법, 표영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거리로 나온 사람 대부분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의 모습도 이제는 일상생활이 됐습니다. 하지만 평소 마스크를 쓰지 않던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오지만 주위 따가운 시선에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 마스크 별로 쓰고 싶지는 않은데 사람들이 너무나 또 마스크 안 쓰면 또 다 눈치 보고 또 그렇잖아요.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불안감이 커진 탓에 외출과 모임 등의 외부 활동이 줄다 보니 답답함이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밖에 외출 못하니까 집에서 텔레비나 보고 집에서 음식도 다 집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식구들이 다 그게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최근 실시된 서울대학교 유명승 교수팀이 실시한 국민 코로나19 위험인식 조사 결과 전체 58.1%의 사람들이 무력감 등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감염병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이면 불안과 우울, 답답함과 함께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족 간의 대화나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집 안에서라도 운동을 게을리하지 말고 잘 키워줘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인간은 관계의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가족과의 친구 관계를 어떻게든지 잘 해이해지지 않도록 잘 노력하고 서로에게 좋은 감정들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평소 일상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감염병을 둘러싼 과도한 불안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감염병 확산 저지만큼이나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려는 심리적 방역도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한마음 창원병원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코호트 격리가 됐죠. 격리된 이들을 위한 메시지가 경남 전역에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훈훈한 현장, 영상 뉴스를 통해 전해드립니다.
일단 지금은 많이 힘든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점차 이제 나아지는 모습을 저는 보일 거라 믿고 있고요. 코호트 격리라는 게 되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안에 있다 보면 더 초조해질 수도 있는데 안에 계시는 의료진들 믿고 잘 버티고 하면은 금방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에 계신 의료진 분들이 더 많이 고생하실 텐데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조금만 더 버티면 금방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모두가 이 어려움 잘 이겨내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힘차게 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희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 난국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구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마스크 4만여 개를 배부했습니다. 이번 마스크 배부는 공적 마스크가 한정된 수량으로 공급돼 줄을 서고도 사지 못할 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구입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라고 합천구는 전했습니다. 합천구는 마스크를 읍면사무소에 배부하고 읍면사무소에서는 마을 이장을 통해 마을별로 배부하거나 사무소 직원들이 담당 마을별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배부했습니다. 한편 앞서 합천구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5천여 개의 마스크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김해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에 취약한 운수 종사자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김해시는 대중교통 종사자들에게 마스크 5,437장과 손소독제 679통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다중이용 교통시설물을 매일 방역 소독하고 운수 종사자 예방수칙 교육과 대중교통 이용자 홍보, 여객터미널 열화상 탐지 카메라 설치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산 어시장이 5일까지 임시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마산 어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80%까지 하락한 데다 아직 확진자는 없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하고자 임시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어시장 활어 조합이 휴업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남 지역 기업체들이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경남도 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 활동에 지역 기업 네트워크가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체 중 한화디펜스 등 한화 계열사 5개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마스크 500개와 손소독제 4,000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남에너지는 마스크 2,000개와 손소독제 500개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센터는 경남도 한약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진과 면역 취약계층인 저소득 노인들에게 쌍화탕 4,200포를 나눠준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익명으로 기부한 현금 600만 원이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에 전달됐습니다. 경남의 한 시민은 기부금과 함께 미안한 액수라 죄송하다며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도한다는 내용의 손편지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국 문 앞에 두고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부자가 기탁한 성금 중 400만 원은 대구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되며 나머지 200만 원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경남 모금회의 필체 확인 결과 이 기부자는 지금까지 3억 8천여만 원을 모금회의에 꾸준히 기부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창녕의 한 주민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마스크 구매에 써달라며 1,000만 원을 기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3일 창녕 남지읍 사무소에 익명으로 손편지와 함께 현금 1,000만 원이 든 봉투가 전달됐습니다. 편지에는 돈이 없어서 마스크를 사지 못하는 나이 많은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 이 돈을 사용해달라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지읍 사무소가 수소문한 결과 기부자는 창녕에 사는 60대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창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야간 여권 민원 접수를 잠정 중단합니다. 거창구는 매주 화목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여권 관련 민원 신청을 받아왔습니다. 거창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전 하루 평균 20여 건이던 여권 민원이 최근 서너 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창군은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야간 접수를 다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밀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시공사로 효성중공업이 선정됐습니다. 밀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단은 지난해 10월 최초 시공사였던 SK건설이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힌 이후 시공사 재선정을 거친 결과 우선 협상 대상자로 효성중공업이 2순위 협상 대상자로 GS건설이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밀양 단장면에 들어설 예정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는 리조트와 골프장을 비롯해 농촌 테마공원과 농축산물 판매타운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밀양에서 지역과 구간별로 요금이 달랐던 마을버스 요금을 통일했습니다. 밀양시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6개 지역의 구간 요금제를 전면 폐지하고 마을버스 비용을 시내버스 기본요금과 동일하게 단일화했습니다. 밀양시는 그동안 제각각인 버스 요금에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지만 운송사업자와의 의견 차이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다 새로운 밀양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게 되면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지만 바람이 강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금요일도 아침 기온 영하로 떨어져 춥습니다. 밤부터는 구름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오전까지 해상의 바람이 매우 강해 물결도 매우 높겠습니다.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경우도 있으니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가 원활해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며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LG 헬로비전 경남방송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